자, 한번 해봅시다. 다현이 근데 2시간 동안 이거 듣고 올 수 있나? 나는 듣지 않아요. 다현이면 할 것 같긴 한데. 좋죠. 근데 리아도 엄청 열심히 듣고 하더만. 저요? 이게 조회수가 뜬단 말이야. 내가 비공개로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링크를 보내주니까. 근데 확실히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긴 한데 너희한테 보내준 거는 보통 한 6번, 7번씩 조회가 있더라고. 딴 애들은 한두 번 탁 그냥 하고 마는데 열심히 들었구나 이러면서. 그거 듣다가 듣다가 이제 한 10분씩 6번 들은 거야? 당했네 당했어. 자, 이게 나도 있잖아. 옛날에 학생 때 왜 학교생들이나 학원생들은 수업 시작할 때 이 앞에 이 컨텐츠 목차를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었거든. 근데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마디만 좀 해볼게. 이제 자, 일단 제일 앞에 순서 한 번만 보면 요거 좀 볼까? 뒤에 친구도 없어가지고. 자, 순서 한 번만 보면 자, 제일 앞에 보면 있잖아. 자, 보세요. 일단은 1단원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단원에 물질과 전자기장 되어 있는데, 그리고 3단원 총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페이지 한번 볼래? 3단원 끝에 페이지 한번 대충 봐봐라. 니는 190, 니는 300, 그지? 근데 1단원 끝 페이지를 한번 봐봐라. 89, 거의 반틈이죠. 1단원 끝을 보면은 216, 128, 거의 반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이 전체 내용이 반틈이고요. 그리고 1단원에 보면 자, 어디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 거냐면 열과 에너지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같은 거 있지 않나? 열역학 들어가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있죠. 여기까지가 니는 여기까지가 있잖아. 여러분 처음에 배우면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아주 조금만 우리가 잡으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연력학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적당히 어려워. 소비 전력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보통 어디까지 나가는데 한 달을 쓰냐면 운동량, 중경량까지 나가는데 보통 거의 한 4주를 써요. 오케이? 그래서 화이팅 해봅시다. 근데 뒤에 파동 3단원 있지? 3단원은 딱 4주면 끝나. 4주 하면 남아. 그리고 이제 물질과 전기장은 한 3주에서 4주면 돼. 그래서 토탈 한 3개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달 되면 우리가 또 내신 대비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2월 말까지 진도 나가면 파동은 못 나가고 그 앞에까지는 나간다 했지. 그래서 1단원, 2단원까지는 2월 말까지 진도를 보통은 나가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2단원에 한 반 정도, 2단원에 물질의 전기적 특성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는 내신 대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중간고사 치고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데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통합과학 하듯이 있잖아. 여러분 항상 내가 이거 판서 내용을 찍어 보내줄 거예요. 노트 정리해서 오세요. 듬성듬성하게 노트 정리하세요. 다현이 하는 거 봤죠? 이러면서 다현아 네 칭찬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노트 정리 꼭 해서 오시고, 노트 하나 만들어서 노트 정리했으면 좋겠어. 꼭 해서 와. 맨 처음에 한동안은 몇 번 좀 가져와 봐봐. 알았지? 너희가 하나하나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습관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있잖아, 수업하다 보면 내가 그냥 내용 설명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나도 좀 다르긴 한데, 자, 문풀 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풀이 전략이라 하든지 이렇게 메모 박스 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머릿속에 꼭 다 넣어놓으세요. 구구단처럼. 알았지? 구구단처럼. 그러니까 너 있잖아, 곱셈할 때 예를 들면은 27 곱하기 4를 할 거야. 그러면은 4, 1은 4, 4, 2, 3, 4, 2, 3에 미쳤다. 4, 1은 4, 4, 2, 8, 4, 3. 비웃어서 처음 만났는데 이런 실수 하나 했다고 또 비웃네. 자, 4, 1은 4, 이런 말 했다고 집에 가서 상처받고 이러지 마. 알았지? 아까 전에 했던 말이 그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4, 1은 4, 4, 2, 8, 4, 3, 12 이래 너가 안 하잖아. 어떻게 하는데?
아 4를 7번 더 해요 이제 라면서 자 그래서 4, 7에 28 바로 나오잖아. 그것처럼 있잖아. 요것도 내가 있잖아. 특히나 앞부분 역학이라고 해서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부분이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꿀팁들을 진짜 줄 거거든. 그래서 공식을 써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풀면 못 풀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풀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법들 사고를 조금 줄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써야지라고 해서 바로 덤벼들어야 돼. 고민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구구다 외우듯이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머리에 꼭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잠깐만 수업을 할 때 내가 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참 할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누구나 그냥 계속 물어봐줘. 그러니까 딴지 건다는 느낌으로 물어봐도 좋아. 아래조리야야? 그래서 딴지 건다는 느낌으로 물어도 좋으니까 계속 물어봐줘. 알았지 성훈아? 가만히 있기 없기야 성훈이? 약속?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걸 연습할 거야. 그냥 그때는 그냥 얘를 적용시키는 것만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문제풀이 할 때마다 얘가 왜 나와서 이거였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풀이 안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난 제일 좋겠다. 이해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얘가 나온 것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머리 넣고 그냥 쓰기만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저번에 소비전력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자,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보낼 때 전류가 일정화됐어? 전압이 일정화됐어? 그래. 야. 수고했다. 전류가 일정했죠? 전압이 감소하죠? 전압이 감소하는 이유 이런 걸 내가 설명했을 거야. 그지? 간단하지만 그거는 내용이 간단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그래서 뭐 I제곱R이야 떨어진 전압만큼 전류 곱하면 그게 손실 전력이야. 그래서 떨어진 전압은 이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는 것처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이팅 해보자. 네. 그리고 3월달 되면은 우리가 이 책을 쓸 거예요. 요 책. 자, 수능 기출의 미래라고 고3들 보는 책을 쓸 거예요. 알았죠? 수능 문제하고 1등급 문제하고 5개 있거든요. 경상여고 친구들은 요거를 해서 누가 1등급을 맞을 것인지 가위바위보 하셔야 될 거 같고 1등급 2명밖에 없으니까 너희 지금 3명이잖아 그지? 경상여고지? 한 명은 1등급 못 맞겠네. 아이고 어떡하지 자 경명은 혼자니까 혼자 1등급 맞으면 돼. 참고로 진짜로 내가 농담 아니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있잖아. 우리 다 1등급 맞을 수 있다. 내가 그걸 가르쳐줄게. 나 경상여고는 한 끝이 내 손을 떠나 있는 게 있긴 했다. 너가 학교쌤 이상하게 된 소설 요번에도 경험했죠 이제 억까 까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 손을 좀 떠나 있다. 그래서 너가 학교쌤이 뭐 이상하게 가르치든지 아니면 다른 거 뭔가 가르치든지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메모해놓고 수업 시간에 절대 자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 그랬지. 학교 수업 시간에.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진 않는데 내신 성적은 나오니까 그랬지. 이제 열심히 들으래. 파이팅 해보세요. 성훈이 네 혼자 전교 1등 하면 돼. 경력 마음 편히 전교 1등 하면 돼. 가자. 자, 물체의 운동 시작합니다. 물체의 운동. 자, 오늘 나는 목표를 물체의 운동만 진도를 나가도 된다의 3편. 그 대신에 내가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좀 연습을 좀 시켜줄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 진짜로 진짜로 다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지. 나도 그렇게 할게. 첫 수업 나도 좀 이렇게 설레. 떨리고 좀 떨려 보이지 않나 그지? 맞지? 평소보다 내 좀 떨려 하는 거 같지 그지? 뭔 소리야 그죠? 처음 봤는 게 이상한 거지. 자 일단 재밌게 봅시다. 자 물체의 운동. 자 일단은 여러분이 운동이 무엇이냐? 물리에서 과학에서 운동은 무엇을 운동이라고 할까요? 적용은. 근데 이런 말 그렇게 하는데 혁이님들 있잖아 수업 시간에 눈 딱 맞추면 이렇게 쳐다봐줘서 너무 좋아. 자 운동의 뜻이 뭘까요? 네? 니가 비웃었어요. 자 성훈아 운동이 뭘까? 움직이는 거. 좋아. 자 잘했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역. 속력! 그게 뭐죠? 빠르기라는 거를 나타내줘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어. 인마가 어디로 갔는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빨리 가긴 했는데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출발점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이런 걸 또 나타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자 참고로 물체의 운동이라 함은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고를 내랑 지금부터 맞춰야 돼. 하나부터 자 그 물체의 자 빠르기와 그리고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게 물체의 운동입니다. 중3 때까지는 방향을 제외했었고 고1 때부터는 방향을 첨가했었어요. 그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 이동 거리와 변위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구별해 주면 좋아요. 수능에서도 1번 문제 이게 나와요. 알죠? 자 이동 거리는 그 물체가 자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를 얘기할 때는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는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변위는 자 실제 움직인 거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자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자 직선 거리를 보고 싶습니다. 직선 거리.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와 그리고 방향을 얘는 고려하겠다 이 말인 거죠. 자, 네 아침에 오늘 어디서 나왔지? 네? 오늘 아침에 어디서 나왔어? 집에. 그렇죠. 근데 네 오늘 하루를 살고 어디에 들어가겠니? 집에. 그러면 너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니 다르니? 같아요. 그러면 네 하루 중에 하루를 통틀어서 너의 변이는 얼마겠어요? 영. 이거예요. 됐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아홉까지. 이동 거리는 학원 왔다가 학원에서 집에 갔다가 가는 길에 PC방 잠시 들렸다가 다이소 가서 그지 뭐 하나 샀다가 이래 될 거 아니야. 별의별 가서 또 뭐 아이스크림 하나 샀다가 그지. 그래서 이동 거리는 그런 거고 비례는 그런 거야. 그럼 자 예시 한번 보자. 예시. 자 A라는 지점으로부터 자 B라는 지점까지의 자 직선 거리는 100m라고 하자. 직선 거리는 100m. 근데 자 일단은 효경이는 가는 길에 다이소 갔다가 별의별 아이스크림 갔다가 뭐 이렇게 집까지 갔어요. 그래서 효경이가 이동한 거리가 자 400m인데 근데 리아는 귀찮아 나는 그냥 바로 갈 거야 이렇게 가서 직선으로 갔어요. 자 둘 중에 이동 거리는 누가 큽니까? 보라색이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이는 어때요?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보라색을 뭐 기역 사람 그 다음에 직선으로 가는 거를 니은 사람이라 할게요. 자 그래서 자 기역과 니은을 봤을 때 자 이동 거리는 기역이 크지만 변위는 기역과 니은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C라는 지점이 또 있어요. A에서 C까지도 직선 거리는 100m인데요. 근데 디귿이라는 사람이 자 디귿이라는 사람이 C까지 어떻게 갔냐면 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해서 디귿이라는 사람이 C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은 자 디귿이라는 사람은 이동 거리는 여기 노란색 얼마 할까? 노란색도 그럼 400m 해볼까? 그러면은 이동 거리는 기역이랑 디귿이랑 같죠, 그죠? 좀 자르자 그냥. 아니 거. 자 변이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요. 그러면은 자 기역하고 니은은 변이가 같다며? 기역하고 니은은 변이가 같아요. 그러면 디귿도 기역, 니은과 변이가 같다요, 다르다요? 다르다요? 성훈이 달라요. 이렇게 좋아. 같아요, 달라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근데 캐치했어요. 자 봐봐요. 변이는 뭐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변이는 방향을 포함해야 돼요. 근데 봐봐 B까지는 자 니은이라는 사람이나 기역이 나는 사람은 A에서 B로 갔다.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방향이 어느 쪽이면 오른쪽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변이는 디귿과는 달라요. 이해되겠어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변이의 크기는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떻냐? 그러면은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은 똑같아요. 그래서 크기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는 뭐를 방향을 무시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기는 방향을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자, 하나만 얘기해주면 우리가 뭐뭐의 크기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자 방향을 무시한다. 근데 방향을 무시한다는 말은 우리는 자 수능 칠 때까지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자 수직선상에서의 운동만 다룰 거예요. 자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다룬다는 말은 자 수직선이 있다면 자 이쪽을 우리가 보통 뭐 오른쪽 왼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방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쪽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 한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수학으로 보면은 자 예를 들면 봐봐래 여기가 지금 플러스 2만큼 떨어져 있다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다 치자. 그럼 수학으로 보면은 뿔 2가 커요? 마 3이 커요? 뿔 2가 크죠? 근데 얘는 그냥 방향에 불과한 거고 뿔마가 크고 작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뭐 변이의 크기가 누가 크냐 그러면 얘가 큰 거예요. 알았죠? 변이가 누가 크냐 왼쪽으로 삼각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뭐의 크기는 방향을 무시했으니까 뭐 하면 되냐면 자 어떤 값에다가 절대값 찾는 게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값에다가 절대값을 찾는 게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기 그러면 무조건 절대값. 괜찮죠? 자 여기까지. 자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근데 맨날 등장하는 거는 문제 이런 게 자주 등장해요. 자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예요? 나 그림 되게 잘 그리는데 이거 뭐죠 이거? 이게 스케이트보드죠, 그죠? 스케이트보드에 이렇게 사람이 한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수평면상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다가 인마가 묘기를 불렀습니다. 묘기. 그래서 인마가 이렇게 왔는데 자 인마가 이렇게 왔고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왔어. 자 변위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스케이트보드가 커요? 사람이 커요? 다시 이동 거리는 누가 더 커요? 사람이 더 커요, 그죠? 변위는 누가 더 커요? 같아요, 그죠? 변위의 크기도 어때요? 같아요, 알았죠? 빨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속력과 속도를 갑시다. 자,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2 때부터 나왔던 거시속 하면 되는데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속도는 자, 시간분의 변위가 들어오면 됩니다. 괜찮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변위. 자, 변위에 아까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변위의 방향을 고려하는 거다. 변위에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속력은 부호가 없는 물리량이고요. 근데 속도는 부호가 있습니다. 알았죠? 속도의 부호는 누구랑 같아? 걔의 변위의 부호랑 같게 떨어지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 잘 A로 갖는 니은하고 C로 갖는 디귿이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고 해도 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자, 될 거 아니지만 하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플러스 3m/s라는 말과 자, 마이너스 2m/s라는 말을 자, 우리가 말로 한 번만 얘기해보자. 자, 플러스 3m/s의 뜻이 뭡니까? 시작! 플러스 방향으로 1초마다 3m씩 이동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자, 마이너스 2m/s의 뜻이 말로 한번 얘기해보자. 뭐라고요? 시작! 1초마다 마이너스 2m. 자,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 다시. 자, 플러스 3m/s란 1초마다 플러스 방향으로 3m씩 이동했어요. 자, 마이너스 2m/s란 뭐죠, 그러면? 삐져가지고 얘기한다. 그전 얘기했는데, 내가 그 토시 하나 틀렸다고 뭐렇게 하죠. 미안해. 얘는 뭐죠, 그러면? 1초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2m씩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말인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말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성훈이 한번 얘기해보자. 자, 얘 뭐라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1초 3m씩 이동. 아니잖아.
1초마다 이러면 돼. 잘했어. 그래서 너희가 단위를 볼 때 있잖아. 이 재미는 하나 얘기해주면, 자 단위를 볼 때 있잖아. 여기 퍼 다음에 세크 있잖아. 거기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1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그 의미가 해석이 완전 잘 돼. 얘는 1초 퍼 1초마다 3m씩. 얘는 1초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2m씩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지? 잠깐만 단위 본 김에 자 미터 퍼 세크 퍼 세크면 마지막에다가 요거 1 한번 넣어봐. 그러면 1초마다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네. 이 가속도의 단위긴 하거든. 그래서 단위는 항상 뒤에 퍼에다가 1 붙여주면 그 의미 해석이 됩니다. 알죠? 혹시나 처음 보는 거 나오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에서 조금만 이제 한번 가자. 자 우리가 순간 속도와 자 평균 속도의 개념을 좀 가야 됩니다. 자 평균 속도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냥 자 시간분의 변이 값이 평균 속도인데요. 순간 속도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자 특정한 한 시점의 그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순간 속도입니다. 특정한 한 시점의 그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순간 속도인데요. 자 일단은 이런 거 한번 봐보자. 자, 혹시 쌤 저는 수2 배웠습니다. 수2 수학의 수2 다 배웠습니다. 배웠죠? 자 수2에 혹시 저는 도함수의 활용을 다 배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도함수의 활용이 여기 있지 않더나? 그래. 자 여기가 어떤 물체의 위치라고 생각합시다. 위치. 여기는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할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어떤 애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 처음에 2m인 곳에 있었어. 출발점으로부터 2 떨어진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금마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갖고 자 요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때가 몇 초냐면은 뭐 10초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요때가 몇 초냐면은 6초일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m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를 몇 미터라고 할까? 얘는 누가 봐도 한 8m 정도라고 합시다. 알았죠? 자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 0초에서 6초까지 이 물체의 자, 평균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평균 속도는 뭐다? 시간분의 변이. 그러면 0에서 6초니까 이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6초분의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예요? 원래 2m인 곳에 있었는데 10m인 곳으로 갔으니까 얘는 8m가 변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얼마 나와요? 얘는 자 3분의 4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뭐 혹시나 높아심으로 자 0에서 6초까지 이 물체의 자, 평균 속도는 얼마이며 자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하면 얼마 되겠어? 자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는 0에서 10초까지 가죠. 미안해. 자, 0에서 10초까지 이 물체의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자 걸린 시간은 얼마죠? 10분에 갑니다. 그 다음에 변이가 얼마입니까? 리아야? 0에서 10초까지 이 물체의 변이는 얼마일까요? 6. 좋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6 맞아요. 자 봐봐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수직선상에 2m인 곳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니? 쭉 가다가 8m인 지점에 도착했으니 물론 갔다가 왔지만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직선 거리는 6m라서 6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평균 속력 구하시오 그러면은 10분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10분에 이동거리 8 갔다가 2 돌아왔죠. 그러면은 총 얼마 움직였냐면은 10m 움직였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나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5초인 순간에 속도가 얼마니라고 하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기가 6초잖아. 그러면 여기 5초 있다고 생각해봐. 5초 여기 5초 있다고 생각해봐. 자 5초인 순간에 속도가 얼마니라고 하면 자 근데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얼마 시간 동안 얼마 움직였습니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두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 얘도 한번 보세요. 자 0에서 6초까지의 평균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요 밑에 6이라는 거는 자 x 증가량 분의 요 위에 8이라는 거는 y 증가량을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평균 속도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그런 것처럼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어디 갔어요? 자 특정한 한 시점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기울기를 못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못 찾으니까 얘 근처에 있는 점 하나를 봅시다. 그래서 요 근처의 점 하나에서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찾을까? 근데 가능하면 다른 한 점이 이 5초에 가깝게 점점 붙어 있으면 그 기울기가 이 순간 속도랑 비슷해질 것 같네. 그래서 자 요때 5초 바로 옆에 있는 점 하나 가지고 요 지점 가지고 요 두 점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요 점을 5초 근처에 있는 이 점을 최대한 5초에 가깝게 당기면 여기에 접선을 그은 것과 같은 기울기가 나와요. 요게 우리가 뭐 미분 계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즉 요 기울기 어떠한 한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자? 접기를 순간 속도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자 요거 보세요. 자 순간 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그 시점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다시 순간 속도는 접기 알았죠? 자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 머릿속에 콕 넣어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쌤 아직 미분 안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수학이 뭐 과학이 물리가 뭐 수학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구하라고는 잘 안 줘. 근데 얘를 구하라고 준다면 요 점의 좌표랑 예를 들면은 접선을 문제에서 그어놓고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울기를 찾으면 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얘를 언제 이용하냐? 자 얘는 우리가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파악할 때 이용하면 좋다. 물체의 운동을 파악할 때.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자 0초부터 6초까지 이 물체의 속도는 점점 자,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뭐가 맞겠어요? 0에서 6초까지 이 물체의 속도는 자 0에서 6초까지 이 물체의 속도는 점점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자 접선의 기울기들이 뭐예요? 그 순간의 속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내가 0에서 6초 사이에 특정한 점들을 몇 개를 좀 잡아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접선을 그어봐.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그 순간의 속도니까 속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럴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동량의 변화, 운동 상태의 변화를 파악할 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퀴즈. 근데 대놓고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0에서 6초 사이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누군가가 힘을 주면 걔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지. 근데 운동 방향에 내가 일로 가는데 누가 이렇게 밀어? 그럼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느려져야 되겠지.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죠? 이제 가속도 합시다. 가속도. 기호를 하나도 안 썼네. 아이 굴짝 고르죠. 근데 왜 어제 밤에 파티 안 했니? 안 했어? 안 했어?
여행이에요. 학교에. 여행 갔다고? 학교에서. 그래? 성광 애들도 어제 보니까 근데 저녁에 고3 애들 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피곤하지? 그러니까 아니요 뭐 놀았을 거야. 그래서 뭐 놀았니까 학교에서 교회 갔다 왔을 거야. 고3이요? 그러니까 고3 올라가는데 교회 갔다 왔을 거야. 부산? 성훈이도 어디 갔다 왔나? 경명도 어디 갔어요? 수업했어요? 경명 중학교가 27일 방학이고 너희가 좀 빨리 방학했는데 오케이 갑시다. 자 가속도 A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있잖아. 우리 집에는 거실 한쪽 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거든. 나한테 여기까지 오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그게 한 4년째 거실에 그 자리를 계속 계절에 관계없이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이제는 딸내미가 지금 초3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산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어. 진짜로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 초2 때까지만 내가 긴가민가했고 그래서 지가 있잖아. 이게 막 선물을 사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야.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귀여워. 내 선물 뭐 사는지 알아? 내 선물 쫀드 쿠키를 사놨어요. 쫀드 쿠키 뭔지 알아? 그걸 사놓은 거야. 그게 선물이에요? 그 정도면 크지. 야 초3 장난감 선물. 초3이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러 내가 보고 이제 저번 주 일요일날 며칠 전 일요일날 내가 보고 아빠 백화점을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좀 살 게 있어. 이번엔 내가 산타를 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알았다 가자 하면서 가는데 있잖아. 와 나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현대백화점을 꼭 가야 된대. 그래서 갔어. 그냥 쫀득 쿠키 2통이랑 스모어 초콜릿이라고 알아요? 나 이름도 그거 처음 들었는데 야 스모어 초콜릿 휴대폰 반만 알았네. 한 요 정도 크기 이게 2만원.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와 원래 그렇다네. 나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요만한 쫀득 쿠키 한 통에 14,000원. 그냥 그거 사니까 5만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딸내미가 자기 용돈 카드를 모아가지고 그걸 결제했거든. 그러고 나서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일요일날 그렇게 사고. 그래서 아빠 미안한데 나 100원만 좀 보내줘. 100원이 뭐지래 이래.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내가 2만원을 딱 플렉스 해줬다. 하여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빠 좀 많이 넣었대. 이거 플렉스 했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200원 넣었어 이제. 귀여워. 확인도 안 했고 이제. 자 그래서 이동 거리는 우리가 기호로 S라고 나타낼게요. S. 그 다음에 속력이든 속도든 자 기호로 V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가속도의 뜻이 뭘까요? 가속도의 뜻은 자 이렇게 꼭 처음부터 넣어놓으세요. 자 시간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렇죠?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근데 이 시간이 우리는 뭘 쓰냐면 자 1초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가속도는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자 가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단위는 뭐가 될까요? 단위. 자 속도의 단위가 뭐냐면 미터 퍼 세크죠. 근데 생각해봐요 얘들아. 미터 퍼 세크는 사실 이거랑 똑같아. 숫자처럼 그러니까 수학처럼 계산을 해도 돼. 여기에다가 나누기 세크 시간 단위를 한 거니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꿔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미터 들어가고 세크 제곱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자 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해석해서 보면 미터 퍼 세크라고 본다면 여기 1 쓰면 어떻게 1초당 속도가 요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초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 하나를 슬슬 유도해 봅시다. 첫 번째 자 예시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일단은 자 가속도가 플러스 3m 퍼 세크 제곱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자 이거를 우리 동시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인마의 의미를 자 시작
이 물체는 시작 1초당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3m/s씩 변하고 있어요. 알았죠? 근데 혼자 얘기하기 이상하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여러분이 대답해보자.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자 이 말 뜻을 얘기해봐. 뭐죠? 너희가 있잖아 수학은 공식의 의미를 몰라도 공식을 알면 풀 수 있잖아. 그 공식을 증명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근데 물리는 이 공식을 안다고 풀 수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해야 돼.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한 번만 얘기해 보자. 자, 마이너스 2m/s 제곱은 자 뜻이 뭡니까? 좀 이따가 보자. 자, 마이너스 2m/s 제곱의 뜻이 뭡니까? 마이너스 이만큼씩. 자, 뭡니까? 상처받지 말고. 아이, 뭐 중요한 게 빠졌어. 1초당 그래. 마이너스 방향으로 1m/s씩 정답. 제가 안 돼. 바뀌었다. 그래. 니가 다시 한다고? 아니요. 좋아. 자, 니가 시작. 네, 1초당 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씩 속도가 증가. 2m/s 2m/s씩 속도가 증가. 변해요. 이 말인 거지. 저는 변해요. 변해요. 자, 다시 한 번만. 자, 얘는 1초당 마이너스 방향으로 2m/s씩 속도가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의 속도, 처음 내가 그 물체를 딱 관찰했을 때 그 물체의 속도가 0초일 때 속도라고 해서 보통 V0라고 합니다. 요거는 내가 관찰했을 때 그 물체의 처음 속도를 우리가 보통 V0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V0가 자 6m/s였대. 플러스 방향을 생략해서 안 적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자 V0가 6m/s일 때 그 물체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래. 그러면은 1초 지나면 속도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는 거야. 자, 처음 속도는 6m/s인데 자 1초일 때 그냥 V1 할게. 자 1초일 때 자 1초일 때 속도가 얼마겠어요? 시작. 2초일 때 속도가 얼마겠어요? 시작. 자 3초일 때 속도가 얼마겠어요? 시작. 너무 어려워. 2 빼기 2가 어려워. 자, 다시 어떻게? 0m/s 되겠죠? 그 다음에 4초일 때 그 물체의 속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m/s죠. 그러니까 이때는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이때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 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가속도의 크기가 뭐 얼마지만 항상 막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일정하지만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가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말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2씩 변하고 있어요. 2m/s씩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잖아. 내랑 사고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별것 아닌데 있잖아. 자 가속도가 주어지고 처음 속도가 주어질 때 금마의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 t초인 거. 몇 초인 거 우리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고는 꼭 공식을 쓰거나 하지 말고 보자마자 툭 떠오르면 돼. 자 봐봐 요거만 봐봐. 처음 속도가 6이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2야. 몇 초 지나면 정지하겠어? 3초. 이런 거 할 줄 알지? 자 다시 자 여기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자 예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안한데 인형 맞지? 인형아 자 가속도가 자 마이너스 2m 하지 말자. 마이너스 12m/s 제곱이고 인마의 처음 속도는 13.4m/s야. 자 몇 초일 때 정지하니? 재미없다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다시 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그래서 요게 그냥 머릿속으로 환산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3m/s 제곱이고 플러스 하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12m/s였어. 자 그냥 머릿속으로 해봐요. 자 몇 초일 때 정지해요?
1초에 30변 어? 자, 몇 초일 때 이 물체는 정지합니까? 깜짝이야. 자, 이 물체는 몇 초일 때 정지합니까? 4초일 때 정지하는 거 맞죠? 아까 4켰나? 네. 아, 미안, 나 3칸인 줄 알았더니 미안해. 자, 그래서 이 물체는 지금 4초일 때 정지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2초일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6. 그죠? 자, 10초일 때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예요? 18. 그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자, 봐봐래. 이 물체의 속도가 내 마음대로 자 9m/s였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몇 초 지났다라고도 알면 좋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7초. 7초. 이렇게 알았죠? 요게 그냥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식 하나만 만들어 볼까? 자, t초 후의 속도. t초 경과했을 때의 속도는 자, 그 물체의 처음 속도에다가 자, 가속도의 크기만큼 t초 지나면 t초만큼 변했겠죠. 그래서 t초가 경과됐을 때 그 물체의 속도는 v0 플러스 at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자, 그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델타가 변화량입니다. t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값은 우리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네.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 좀 넣어주면 좋겠어. 넣으면 재밌죠? 괜찮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한 개 빼먹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재밌는 걸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항상 막 결혼하기 전에는 해 뜰 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 그러는 거지. 고등학생들도 그랬는데 에이, 공부한다고 힘들면 안 되죠. 자,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가속도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가속도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요. 자, 가속도의 부호. 가속도의 부호와 그 물체의 속도의 부호가 자,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같아, 달라. 알았지? 달라? 자, 봐봐래. 지금 보면 가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2m/s입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물체의 속도가 지금 플러스였죠. 그러면은 자, 봐봐. 속도가 0 되는 요 순간까지는 가속도의 부호랑 속도의 부호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속도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가속도의 부호나 속도의 부호나 같아지겠죠? 그러면 점점점 증가합니다. 알았죠?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 가속도의 부호랑 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요. 반대, 달라!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요거까지도 하나 기억을 해놓읍시다. 알았죠? 이거를 그냥 툭툭 나와야 돼. 알았죠? 보자마자 부호가 다르니까 자꾸 감소하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11쪽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여러 가지 운동 들어갈 건데 자, 첫 번째 직선 여러 가지 운동. 아이씨. 집중력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 가지 운동 두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자, 등속 직선 운동 하나 해봅시다. 자, 등속 직선 운동. 자, 등속 직선 운동의 뜻이 뭘까요? 속도, 즉 빠르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직선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항상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공식. 자, 속도는 뭡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는 S는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 말고 없어요. 알았죠? 중학교 때 열심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 굳이 외운다 그것도 거지만 사고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 얘는 뭐야? 1초당 몇 미터 퍼섹 몇 미터씩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그만큼에서 t번 움직였으니까 이동 거리가 곱한 만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듯 다른 표현 한번 얘기해 줄게. 자, 등속 직선 운동. 그러면은 자, 이게 중3 때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할게.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똑같은 표현으로 자,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직선 운동하면 이동 거리나 변이나 똑같아요. 어디 샜다고 오는 게 아니니까 성훈아, 그지? 그럼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일정할까요? 증가할까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자, 일정할까요? 증가할까요? 아니면 시간당 이동 거리는 일정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일자. 얘는 증가 일정. 너무 잘했어요. 딴 친구들은 다 동의하십니까? 시간에 따른이라 하면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데 시간에 따른이라는 말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더 좋은 말이긴 하겠죠. 그러면 시간당 이동 거리라 하면 이게 어떻게 1초당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매일 1초당 움직임 거리가 얼마냐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넘어갑니다. 괜찮죠? 자, 이제 진짜 내용합시다.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이지 이것도.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얘는 자, 뜻 그대로 한 번만 간다면 뭐가 일정한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속도는 자,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었고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 개념 안에 빠르기와 방향도 있고요. 그러면은 자,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즉 빠르기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요 뒤에 힘 단원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자, 알짜 힘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갖고 가겠습니다. 알짜 힘. 알짜 힘이 뭐죠? 우리 고1 때 나왔었지 않아? 알짜 힘이 뭐냐면 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알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힘. 잠깐만. 자, 어떤 물체가 이런 모양의 물체가 자, 어떤
어떤 이런 모양의 물체가 있어요. 수직선상에. 자, 근데 이 물체에게 내가 이쪽으로 10N을 주고 있고, 근데 이 물체에게 내가 이쪽으로 4N을 주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힘은 10N만큼이야, 4N만큼이야, 6N만큼이야? 아, 너무 어려워. 자, 요 힘이 없으면은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10N만큼 어떻게? 운동 상태가 변할 거야. 빠르기가 변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요 힘이 있으면 10N만큼 속도가 변하겠니? 아까보다 좀 덜 변하겠니? 덜 변하겠지. 그래서 요 두 힘을 합한 6N에 해당하는 만큼이 실제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힘인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은 자,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은 그 물체에 작용되고 있는 힘을 싹 다 더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자,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근데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빠르기와 방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가속도다. 그래서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운동 상태가 변하는 정도 해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도 알짜 힘이라 해도 되고 요거를 알짜 힘이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물체에게 작용되는 힘을 다 더했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합력이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자. 자, 알짜 힘을 구하는 공식은 자, F는 MA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요 뒤에 다시 나오는데 알짜 힘 구하는 공식 F는 MA라고 기억해 주세요. 네. 자, M은 질량입니다. M은 질량, A는 가속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등가속 직선 운동 1. 자, 등가속 직선 운동의 표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가속도가 일정. 맞아요. 두 번째,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 그 말이나 밑에 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그 물체에게 작용되는 힘의 크기는 알짜 힘은 자, 그 물체에게 작용되는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똑같대?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근데 알짜 힘은 뭘로 구한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한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알짜 힘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가 시간당 이동 거리는 증가한다 해야 돼, 일정하다 해야 돼? 시간당 그러면 뭐야? 매 1초당 얘기하는 거야. 1초당 이동 거리는 어때요? 1초당 이동 거리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왜? 1초마다 증가 또는 뭐 감소가 되겠다. 일정하게 변한다라고 해야 되겠네. 일정하게 변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식 정리해 드릴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은 첫 번째 S는 V0T 플러스 2의 AT 제곱. 두 번째 V는 V0 플러스 AT. 세 번째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이거 통과할 때 배우셨었나요? 했었었죠? 통합과학 할 때? 했었어? 처음 봐 이거? 들어봤었어 처음 봐? 묻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제 표정들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
처음에 그러더니 대답해 주려고 애쓰던 진짜 이제는 귀찮다. 그냥 니 혼자 좀 해라. 이렇게 리아 강하게 웃는 것은 긍정이죠, 그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자,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산으로 갑니다. 이 공식을 나는 쓰지 않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물론 가끔씩은 쓰지만 이거 쓰지 않고.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건 알아야 되고 연마의 의미만 우리가 알아보자. 자, 한번 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자, VT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일단은 어떤 물체가 0초일 때부터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대. 근데 등가속도 운동하면 매 초당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어떤 꼬라지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일정하게 증가하면 일정하게 시간 증가 일정하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례관계 그래프가 떠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요거를 내가 시간으로 좀 옮겨줬죠. 여기에 자 t초가 경과됐을 때 그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v라고 할게. 그러면 또 좀 지우자. 엄마야. 자 t초일 때 그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얘들아 v라고 해도 되지만 자 v0에서 가속도 a의 크기로 t초만큼 지나면 요거는 v0 플러스 at만큼이에요 라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처음 속도에서 1초당 a만큼 t초 변했어. 그래서 이렇게 둬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다 알고 있죠? 뭐죠? 이동. 그렇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거리입니다. 근데 얘는 자 직선 운동하니까 거리나 변이나 어때요? 같아요 얘는. 그래서 요거를 뭐 변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놔두시고. 자 그러면은 자 t초 동안에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면적을 잘라서 구하면 요 면적은 v0 곱하기 t 해서 v0t가 될 것이고 요 위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요 위의 면적은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갑니다.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얼마예요? 요 높이 AT 하면 안 돼요? V0에서 AT만큼 커진 게 V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AT, 밑변이 T. 그래서 어떻게 A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동거리 T초 후에 T초 동안의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V 나중 속도는 처음에 되고 다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나올게? 요 두 개를 짬뽕 해가지고 T를 소거합니다. 시간을 소거하면 얘가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거하지 마세요. 식 정리 안 해도 돼.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거리고 그걸 이용해서 요 공식 3개가 나왔긴 하다. 그래서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제곱 V는 V0T 플러스 AT 2A에서는 V제곱 빼기 V0제곱 자 외워는 놓으세요. 알았죠? 되게 원활하게 외워는 놓으세요. 알았죠? 근데 일단 그렇다. 잘 안 쓸 거예요. 알았죠? 진짜 잘 안 쓸 거예요. 얘는 근데 한 번씩 쓰긴 써. 얘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쓰면 되고 아까 전에 우리 개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지?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가속도가 마삼인데 몇 초 지나면 얼마 됐겠니 이런 거지. 자 이거까지 일단 해놓고요. 자 그래프에서 갑시다. 한번 그래프에서 오늘 한번 끊어갈까? 네. 한번 끊었다가 우리 그래프 해석하고 한번 끊었다가 내 문제 풀이 꿀팁을 정리해줄게. 알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은 책에 있는 내용만 내가 연락 설명하고 있었어. 알았지? 그럼 5분만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합시다. 5분 쉬었다가 그래프 해석부터 하자. 그래도 딱 우리